경제란 무엇인가?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 너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인간이 감당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냐?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 근데 실제로 그리 되고 있냐? 내세우는 말만 그러하고 실제로는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제 내 의견을 말해보지. 경제적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가만히 두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조정해봤자 경제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정책적 시도. 정책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이 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일부 강제력을 허용한다는 거다. 사유재산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본질은 순환이다. 인간은 이런 세상의 본질에서 비롯된 존재일 뿐 세상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인간이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현실 외면이다. 세상과 자연, 순환의 범위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구가 세상의 전부인 게 아니잖아? 세상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지. 인간은 그런 극히 일부분인 지구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인간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 자신의 몸도 자신의 생각도 말이다. 전부 차용일 뿐이고 일시적일 뿐이야. 유한한 존재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유재산은 자연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일 뿐이다. 질서와 유지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지는 그 자체로 순환의 파괴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매우 좁아. 지금의 경제 같은 끝없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다루는 것은 불가하다. 사유재산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쯤 하고 이제 인간을 향한 강제력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주지. 동적을 향한 강제력이 불가피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걸 증명할 능력이 본질적으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가능하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논리적인 착각이란 거다. 가능은 하지. 가능은 하지만 인간 간의 신뢰가 개박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지. 강제력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다음 질문은 이게 된다. 인간은 왜 사는가? 그리고 살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인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다. 삶에서 아무런 보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 이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타고남과 재능에 대한 집착이다. 우생학과 같은 자연 선택설의 잘못된 이해,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특정 개체의 어떤 능력이 타고났다, 재능이다, 치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쉬운 일이지. 하지만 그걸 증명할 능력은 없다. 전부 추론일 뿐이야. 이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야 마땅하다. 이 사람은 일반인이 돼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나눠버리는 거야.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현실은 그것과 다를 확률이 높다고 본다. 생물의 본질은 개체의 차이가 아니라 종의 차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개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고방식일 뿐이지. 나는 본질을 불변적 특성, 사고방식을 가변적 특성이라 정의했다. 현대인 대부분은 본질을 개체적 차이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원분배를 차등하려 하고 악한 사람을 규정하고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닌가. 인간은 특정 인간 자체가 틀렸다, 맞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 행동만 판단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행동을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는 거지. 인간은 애초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든 것조차 알 수 없다. 제일 잘할 뿐이지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자신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잊을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지. 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인간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에 뒀어. 그리고 인간이 본질이라 판단하는 모든 것은 틀릴 수 있지. 난 나의 모든 생각을 존중하지만 내 생각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그렇지. 난 내 한계를 집중 분석해 본 거야. 그런 내가 보기에 지금 경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이 근본부터 건드리지 않으면 나음은 없다. 단순히 노력만 많이 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방향도 중요한 거다. 지금 경제 시스템은 노력만 할 뿐 방향이 불분명해. 그게 인력 낭비고 희생이라는 거다. 지금 경제 시스템의 목적은 집단의 발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집단이란 것 자체가 기준으로 잡기 부적합하다는 거다. 집단은 세상의 본질을 거스를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인간 2명 이상의 생각 집합체에 불과해. 말 그대로 그냥 믿음일 뿐이야. 추상적인 개념에 해당한다고. 집단을 기준으로 잡은 판단도 결국 주관일 뿐이다. 객관이란 그런 거야. 개인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집단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똑같은 주관이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봐라. 주관을 아무리 더한다 해도 그게 객관이 될 순 없어. 수가 많은 주관일 뿐이다. 다수결의 오류라는 게 이런 거지. 여기서 사회는 집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내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집단은 인간의 생각이지만 사회는 인간의 감정이다. 사람은 언어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감정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는 생각이 1차 언어화 과정이지. 실체가 없는 언어야. 2차 언어화 과정도 있다. 실체가 있는 언어지. 몸짓, 목소리, 문자 같은 거. 표현의 언어지.
이 1차 언어화 과정에서 1차 왜곡이 발생하고 2차 언어화 과정에서 2차 왜곡이 발생하는 거다. 사회는 언어가 아니다. 언어와는 다른 방법으로 감정에서 생겨나는 존재인 것이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생각해온 대부분의 사회는 집단일 뿐이다. 집단은 사회가 될 수 없다. 난 사회를 자처하는 모든 집단을 가짜 사회라 부른다. 집단은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거지. 1차 왜곡과 2차 왜곡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서 비롯된 거다. 사회가 인간의 본질인 거지 집단이 인간의 본질인 게 아니다. 집단 유지를 위해 만든 수많은 시스템 같은 개념들은 인간의 연산 능력 한계를 무시하고 만든 것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서 비판을 피하는 거지. 노력하는 모습만을 보이며 그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말이다. 인간의 연산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는 게 효율적인 거란 말인가. 이해할 수 없게 해놓고 맹목적인 믿음만을 요구하지. 모든 게 강제력이야. 인간의 한계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언어 능력이다. 생각과 문자, 목소리 전부 언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발생시키는 모든 언어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고. 사람은 자꾸만 완전한 존재를 원한단 말이야.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고통이라 여기는 것도 선입견 아닌가? 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걸 부정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걸 목적으로 잡을 게 아니라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잡아야 해. 오류를 0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 오류가 0인 상태를 인간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뭔지도 모르는 완전함을 목표로 잡는 게 곧 생명을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뻘짓만 하며 아무 보람도 없이 살 바에는 진지하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나이기도 하다. 인간은 완벽을 인지할 순 없지만 나아짐은 인지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아닌가? 그럼 나아짐을 추구해야지. 지금은 뭘 하더라도 일단 돈만 퍼붓고 볼 뿐이지 그런다고 뭐 유일미한 성과가 나던가? 세금 낭비라는 말이 괜히 자주 거론되겠나? 시간 낭비란 그런 거지. 파괴적인 행동만을 반복하는 거다. 동족에 대한 모든 강제력이 곧 파괴다. 물리적인 강제력은 지금이야 경각심이 높아졌다만 비물리적인 강제력에는 여전히 다들 너무나도 무감각해. 비물리적인 강제력도 물리적인 강제력과 똑같이 악이다. 비물리적인 강제력이 수많은 물리적인 강제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든 책임을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사람에게만 몰아넣고 덮어버리는 게 현 실태이기도 하지. 사람은 본질적인 인지 능력 한계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한다. 내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조차 말이다. 자신이 한 생각이라 하여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사람은 뭐든 간에 반응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 피드백.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도 마찬가지다. 나는 자신의 피드백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파악 가능한 기준인 감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 왜곡도 없는 상태지. 타인을 파악하는 기준인 남의 행동, 말 같은 표현은 내가 앞서 말했듯이 최소 2번의 왜곡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남을 더더욱 제대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거다. 그 사람의 표현이 온전히 그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앞서 말한 것들은 자원을 분배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판단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왜곡이기 때문이지. 인간의 판단은 지금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해준 강력한 힘이지만 이걸 절대적이라 믿는 순간 언제나 독이 된다. 인간은 추론만 가능할 뿐 그 어떠한 정답도 만들 수 없다는 게 진리가 아닐까. 정답을 만들 순 없지만 오답은 정말 잘 만들지. 특정 사람의 특정한 판단이 정답이라 믿는 게 가장 근본적인 오답. 그 어떠한 인간의 판단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답. 그러니까 뭐가 맞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뭐가 틀렸는가를 찾고 그게 나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최선 아닌가. 피드백의 중요성이란 게 이런 거지. 인간은 피드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어. 물론 남의 피드백은 최소 2번 이상의 왜곡을 거친 것이니 걸러 듣는 능력도 필요하지. 본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그 자체로 왜곡된 것은 아니나 그거를 잘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알맹이 있는 대화였나? 생산적인 활동이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건 난 일단 동족을 향한 모든 강제력만 확실하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다. 대상이 동족이 아니면 말이 달라져. 동족을 향한 강제력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기 파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내 생각이거든. 동족 포식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이런 내 생각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경제란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한번 정리해볼까? 인간을 위한 존재인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존재가 된 인간이 돼버린 게 현 상황 아니냐.